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연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잘못 만난 죄로 아주 혹독한 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던 그때의 일을 조심스레 꺼내볼까 합니다. 애는 무조건 부모가 같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 인생에 절대로 기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참, 이 자식이 뭐길래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생활쯤이야 잠시 버티면 되는 거지 하며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걸음마를 막 떼던 시점에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 미국에서 키우면 어떨까 싶어. 갑자기 미국? 솔직히 여보 회사가 대기업이고 좋은 회사긴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 나중엔 내가 여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날을 대비하려면 애 교육도 잘 시켜놓고 나도 학업을 좀 맞춰야지. 내가 하는 업종이 대학원까지 나와야 돈 좀 벌 수 있는 거 알잖아. 아직 대학원에 미련이 남은 거야? 좀 그렇긴 하지. 주변에 나 빼고 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아들이 좀 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우리 애도 조기 교육이 중요해서 그렇지. 다 커서 미국 가면 그게 무슨 의미야. 말대기 전에 가야 외국어도 빨리 흡수하지. 요즘 엄마들 지금 다들 유학 준비하고 난리가 났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야지 외국어부터 배워서 되겠어? 그러다가 한국말 못하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못할 걱정을 하는 거야? 집에서는 한국어 노출시키고 밖에선 영어 노출시키면 2개 국어를 한꺼번에 습득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줘야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돈 벌어야 하는데 그럼 혼자 애 데리고 미국 가겠다고? 대학원 다니면서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거기는 애들 맡기는데도 잘 되어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시터들도 많고 비용도 괜찮아. 나중에 아들도 우리한테 고마워할걸? 제 아내는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까지 그곳에서 나오고 대학원을 준비했지만 그 사이에 저를 만나는 바람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정착하게 된 케이스였죠.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택한 아내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었지만 때로는 남들과 비교되는 마음에 울적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는지 기운이 축 처질 때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버리면 저 혼자 한국에 남게 되잖아요. 가족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게 기러기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좀 꽉 막힌 사람일진 몰라도 가족은 언제나 함께 살아야 하고 아내와 남편은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애써 무시하며 결정을 최대한 유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내 생각도 바뀔 거라 생각하고 지냈죠. 하지만 아들이 한 해, 두 해 커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 애가 커서 부모를 원망하면 어쩌나.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해줘야 하는 게 부모의 의무가 아닌가? 어쩌면 일찌감치 해외로 보내서 외국어라도 습득하게 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도 집에서 육아만 하면서 아까운 경력을 썩히고 있었어요.
이럴 거면 몇 년 꼭 참고 아내를 대학원에 보내면서 아들을 그곳에서 교육시키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그때부터 제 기러기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나쁘지 않더라고요. 육아가 보통 일입니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돌보고 씻기고 재우는 게 제 몫이었는데, 그 일에서 해방된 게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몸이 편하니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실적도 오르고 평판도 좋아지고 사실 단점이랄 게 없었어요. 다만 집에 있을 때의 적막함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적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아들의 미국살이가 시작되면서 저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제 용돈 30만 원을 제외하곤 전부 아내에게 보내줬어요. 아무렴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기러기 생활이 시작되니 저 스스로가 정말 알뜰해지더라고요. 그 생활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거 값이면 우리 아들이 그곳에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희생을 하면서도 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가정을 사랑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내를 멀리 떠나보내고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설마 아들을 데리고 간 여자가 딴짓하진 않겠지. 내 희생을 무시하진 않겠지 하며 아내를 믿은 것이죠. 여보야,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애 얼굴을 실수로 긁었는데 상처가 꽤 깊게 났나 봐. 그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네?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쪽 부모가 좀 예민하게 구네. 합의금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막 겁을 주잖아. 아니, 우리 아들 잘못인데 뭐 어쩔 수 없지. 합의금 달라고 하면 줘야지. 가뜩이나 한국에서 혼자 돈 버느라 힘들 텐데 이런 소식 전해서 미안해. 아니야, 뭐 이럴 때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건데 당신 혼자 많이 힘들고 외롭겠다. 안 그래도 이번에 보너스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나오자마자 보내줄게. 그리고 애 엄마들이랑 이번에 여행 한번 가기로 했는데. 여행? 가깝게 지내고 있는 한인 엄마들이 있거든. 그 엄마들이 이번에 애들 데리고 근처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시간 보내고 오자고 하네. 그래, 다녀와. 뭐 가만히 힐링도 하고 좋지. 그런데 거기 1박에 숙박비가 꽤 하는 편이라 거기 다녀오면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냥 여행 가지 말까 봐. 우리 애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런데 가봤자 감흥도 없겠지. 그러지 말고 다녀와. 우리 아들도 좋은 구경 해봐야지. 이번에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 근무도 많이 했으니까 수당 꽤 나올 거야. 당신은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아들만 잘 키워. 너무 애쓰지 마. 미안하잖아. 몸 관리는 잘하고 있어? 무리하지 말고. 내 걱정은 하지 마. 한 집안의 가장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오히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아들 혼자 키우는 게 보통 일도 아닐 텐데. 너무 보고 싶은데 한번 휴가 내고 미국으로 갈까? 가뜩이나 일하느라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아니, 당신이랑 아들이 그리우니까 그렇지. 그냥 내가 한번 아들 데리고 한국 갈게. 회사에 휴가 내기도 힘들 텐데 우리가 가는 게 낫지. 여기 은근히 멀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은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걸?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땐 하루에 여러 번 통화를 할 정도로 수시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시차 때문인지 바빠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하루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끊길 때가 있었죠. 그리고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내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무심코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저는 상처를 받았고 그걸 곱씹으며 우울해할 때가 많았네요. 나만 매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약자인 것 같을 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긴 하는 것일까?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확인받고 싶을 때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이런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바빠. 아들은 자고 있어. 나중에 통화해. 하며 무심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가뜩이나 불안한데 눈치 없는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조언을 해준답시고 상처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 기러기 하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 많다. 옆 부서 김 차장 몰라? 와이프 자식 교육시킨다고 해외 보냈는데 거기서 외국인이랑 바람 났잖아. 거기서 애 엄마들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운대. 오죽하면 지들끼리 커플 여행도 간다고 하잖아. 불륜이 판을 치는 거지 뭐. 헌신하다 헌신짝 되지 말고 잘 감시해.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아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알지, 알고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사람 일 아니야? 뭐 불륜 저지르는 사람은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나? 그냥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요즘 자네 표정 안 좋은 거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근심 걱정 있으면 차라리 미국에 한번 다녀오는 건 어때? 허구한 날 한숨 푹푹 쉬면 고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태껏 무리했으니까 이참에 좀 쉬다 오라는 거지. 제 어두운 기운이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다들 저더러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제 외적인 모습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승진에 집착하다 보니 어느새 예민한 사람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동료들도 대부분 등을 돌리더라고요. 인간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서운함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얼굴이라도 좀 봐야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나 미국 한번 갈까? 갑자기? 언제? 언제라도 당신이 원할 때 가면 되지. 연차도 많이 쌓였는데 어차피 비행기표만 끊으면 되잖아. 이번 주에 갈까? 아들 캠프 잡혀 있어서 안 돼. 다음에 와. 언제 되는데? 내가 날짜 한번 잡아볼게. 하지만 아내는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약속을 피하는 걸 보니 어쩌면 내가 불편한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서로 어색해지고 애틋한 마음도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의 관계부터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면 다시 우리의 관계도 불타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몰래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네요.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그날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끊어놨고 일부러 모른 척 며칠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생일 선물 소포를 보냈어요. 잘 받았는지 아내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뭘 소포까지 보냈어. 우리 아들 생일이잖아. 아빠가 돼가지고 선물 정도는 보내줘야지. 마음에 들어해? 그럼 아빠가 보내줬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갖고 싶었던 건 어떻게 알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들 취향 정도는 내가 잘 알지. 직접 얼굴 보면서 축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미안하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조만간 한국 한번 갈게. 애 방학하면 시간 좀 내보지 뭐. 우리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치? 몰래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말을 숨긴 채 아내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생일 당일날 아들을 안아볼 생각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미국에 갔습니다. 나름 서프라이즈를 준비한다고 산타클로스인 척 수염도 붙이고 빨간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며 분장을 하고 갔네요. 아들 생일이 크리스마스 날짜와 비슷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드디어 가족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벨을 누르자 한참 동안 답이 없더니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짜잔! 서프라이즈! 하며 선물을 내밀 생각이었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웬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뒤돌았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 이건 분명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너무 놀라서 휙 하고 돌아보자 아들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알아보는구나 싶어서 감격해 안을 준비를 하려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아들은 제 앞에 있는 남자에게 달려가 손을 잡더라고요. 둘은 손을 잡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수진이 하며 아내의 이름만 읊조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수진이 지인이세요? 누구세요? 제가 수진이 남편인데요. 여태껏 아내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갈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태연하게 와이프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수진이 남편이라고요? 네, 제가 남편인데요. 혹시 수진이 만나러 오셨습니까? 약속이 있어서 잠깐 외출했어요. 이따 다시 오시겠어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당신이 우리 와이프 남편이냐고? 왜 우리 애가 당신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건데? 저기요. 누구길래 남의 멱살을 잡습니까? 와이프요? 누가 그쪽 와이프인데요? 내가 수진이 남편이다, 이 사람아! 네? 그게 무슨... 네가 우리 와이프 꼬셨냐? 여태껏 살림 합쳐놓고 날 농락했어?
제가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아이는 울고 집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이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을 때 그 남자는 갑자기 저를 제압하며 바닥에 눕혔어요. 진정 좀 하세요, 일단.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 와이프가 딴 놈이랑 살고 있는데 진정하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앉아서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그쪽 못지않게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앉아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일단 아들을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물 한 잔 떠서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판 처음 보는 남자와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물어봤어요. 그쪽이 지금 무슨 짓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요? 수진이가 유부녀라는 거 알면서 살림 합쳤단 말입니까?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기나 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 하시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수진이가 유부녀라뇨.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쪽이 정말로 수진이랑 결혼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증거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내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수진이랑 20살 때부터 만났습니다. 유학 시절 쭉 만났다고요. 20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났다고요?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그쪽은 수진이를 언제 만났는데요? 25살쯤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1년 연애하고 결혼했고요. 저희는 서로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와이프를 만났던 시점에 대해서요. 저보다 훨씬 먼저 와이프를 만났다는 그 남자도 많이 당황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이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애가 어쩌면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애는 왜 그쪽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그거야 제 아들이니까요. 말도 안 됩니다. 왜요? 제 아들이에요. 그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와이프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늘 곁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분명 제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여태껏 아들도 아닌 남의 자식한테 모든 걸 퍼줬다는 말입니까? 그쪽이야말로 증거 있어요? 남편이고 애 아빠인 증거가 있냐고? 증거고 뭐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저는 수진이 남편이 맞고 애 아빠가 맞습니다. 20살 이후부터 저는 수진이밖에 없었고 수진이도 저밖에 없었어요. 물론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헤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함께 보냈어요. 장거리 연애요? 수진이가 한국에서 인턴을 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기상 계산해보니까 그때 그쪽을 만난 것 같더군요. 만약 그쪽 말이 맞다면 수진이가 저를 속인 거네요. 저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반드시 3자 대면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쪽이랑 쭉 사귀다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나를 만나 결혼하고 애도 낳은 후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그쪽이랑 살림을 합쳤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였단 말입니까? 나랑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왜 그쪽이랑 살고 있냐고요? 나도 몰라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따지고 보면 불청객은 그쪽 아닙니까? 전 여태껏 수진이랑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요. 왜 갑자기 와서 사람 심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어요? 막말로 스토커일 수도 있고
일방적인 짝사랑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쪽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이고 애 아빠인데 왜 내가 그쪽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와이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둘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말은 최대한 덤덤하게 했지만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내가 우리 가족 사는 곳 왔는데 그렇게 놀랄 일이야? 그게 아니라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는 우리 아들 보러 온 건데 왜 이 남자가 집에 있어? 나한테 할 말 없어?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당신 남편이고 애 아빠라는데. 아내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됐네요.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말을 좀 해봐! 왜 우리 아들이 딴 놈한테 아빠라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와이프는 벌벌 떨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그놈이 동시에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었다 합니다. 나도 몰라. 우리 아들이 누구 애인지 모른 채로 키우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겨우 벌어먹어 살려놨더니 딴 놈이랑 살림 차리고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맘 같아서는 지금 다 엎어버리고 싶거든? 이성 겨우 붙잡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한마디라도 못하면 넌 여기서 끝장이야. 지금부터 사실대로 얘기해. 어떻게 된 건지 밝히라고. 일단 따로 얘기해. 닥치고 지금 당장 말해. 무서워.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개고생했는데 이러지 말라고? 넌 좋겠다. 돈은 돈대로 받고 외로움 채워줄 남자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 나는 안중에도 없었겠지. 처음엔 철없는 실수였어. 그게 이렇게 큰 파장이 될지 몰랐어. 나는 정말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야. 많이 지치고 외로운 시기였거든. 둘러대지 말고 똑바로 정확히 얘기해! 저놈이랑 사귀면서 한국 왔을 때 날 만나고 양다리 걸친 거 맞아? 그래놓고 나랑 결혼까지 했냐고? 저 사람이랑 오래된 사이는 맞아. 하도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면서 지쳐있는 상태였어. 이제는 나도 안정된 사람을 만나서 마음 편하게 정착하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을 만난 거야.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 그럼 왜 지금 저놈이랑 살고 있는 건데? 왜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건데? 동시에 만난 적이 있었으니까. 그냥 결혼할 때가 되니까 기분이 뒤숭숭하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해외 출장 갔을 때 호기심에 연락했고 그날 저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얼마 후에 임신인 걸 알게 됐어. 그때는 이미 당신이랑 결혼한 후였고 시기상 둘 다 애 아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나도 너무 혼란스러웠어. 나한텐 너무 수치스럽고 힘든 기억이라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어. 평생 덮어두고 모른 척 살고 싶었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더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과거가 너무 그리워진 거 있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자꾸 옛사랑이 생각나더라. 처음엔 단순히 아이 교육과 내 커리어를 위해서 미국에 온 건 맞아. 하지만 막상 생활하고 외로움을 겪다 보니 마음이 허전하고 자꾸 외로워서 이 사람한테 기댔어. 어쩌면 내 인생이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욕심이 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결혼 사실을 숨겼고 아이도 그때 생긴 아이라고 고백했어. 그랬더니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더라.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애한테 너무 잘해주고 아빠 역할도 잘해주고 있어. 하지만 당신도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 우리 애한테는 당신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해. 미쳤어? 제정신 아니네. 제대로 미쳤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둘 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참아줄 순 없겠어? 둘 다 그냥 아빠 해주면 안 돼?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신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랑보단 의리로 그렇게 지내자. 부부로서 애정은 거의 바닥이 났지만 인생의 목적은 우리 둘 다 같잖아. 애 하나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새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라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딴 놈이랑 사는 여자를 위해서 나더러 돈만 벌라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생활비는 나한테 따박따박 받고 사랑은 딴 놈이랑 하겠다는 거잖아. 나한테는 돈만 달라는 거지? 아빠 역할은 이놈이 하고 난 뒤에서 호구짓이나 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내뱉을 수가 있어? 당신도 우리 아들 사랑하잖아. 헤어지기 싫잖아. 그동안 정이 들었잖아. 남의 새끼인 줄 알았으면 정 들지도 않았어. 그리고 네가 여기로 이따위로 날 배신하고 있을 줄 알았으면 당장 이혼했겠지. 당신 아들이야. 그동안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웠잖아. 다 필요 없고 유전자 검사해. 지금 당장 여기서 내 눈앞에서 머리 뽑고 유전자 검사 맡기라고. 그리고 나오고 난 후에 다시 얘기해. 이혼은 당연히 할 거고 만약 내 친자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만약 친자 불일치로 나오면 그동안 네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거 전부 토해내야 할 거니까 알아서 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유전자 검사를 맡기게 됐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피가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게 될 줄 알았던 제 꿀같은 휴가가 지옥으로 한순간에 변해버렸네요. 검사 결과 아이는 그놈의 아이로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의 심정은 정말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 이런 걸까요? 어차피 이제는 저를 아빠로 생각하지도 않는 아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단란하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가족에게 저는 호구짓을 했던 타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애초에 제 아들은 그놈의 자식이었고 아내의 마음조차 애초에 그놈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행을 선택한 것도 그놈과 재결합을 위해서 간 것이겠죠. 그렇다고 왜 저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을까요? 돈이 아쉬워서? 그랬겠죠.
아내는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횡설수설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난 분명 당신 아이일 줄 알고 있었는데 할 말이 더 남았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을 하겠어. 애초에 실수를 저지른 건 난데. 어쨌든 잘 됐네. 그놈이 더 좋다며? 옛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며? 나는 빠져줄게. 그놈이랑 애 잘 키우면서 살아. 그럼 됐잖아.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이기적이라 욕할 수도 있지만 연락하며 지낼 순 없을까? 나더러 배신당한 년이랑 연락까지 하고 지내라고?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래, 나 미친년이야. 하지만 난 진심으로 둘 다 사랑했어. 당신이랑 살면서 안정감을 느꼈고 포근함을 느꼈어. 이 사람이라면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당신한테 의지 많이 했어. 솔직히 지금 너무 막막해. 당신이 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그놈은 능력이 없어? 생활비도 안 갖다 줘? 나라는 사람한테 미련이 남은 게 아니라 돈이 아쉬운 거겠지. 그동안 가만히 있어도 통장이 마르지 않았을 테니 얼마나 아쉽겠어.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지.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내가 보내준 돈 차마 쓰지도 못했겠지. 그런데 너는 허구한 날 돈 없다고 나한테 전화했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돈 달라는 말만 주구장창했다고. 넌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인간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됐어. 적어도 사람이라면 날 이렇게 착취해서는 안 됐다고.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지. 나 알잖아. 표현 잘 못하는 거. 솔직히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던 것도 맞아. 솔직하게 털어놓고 둘 중 한 명이랑 깔끔하게 헤어졌어야 했던 것도 맞고. 친자 확인을 진작에 해야 했던 것도 맞아. 하지만 내 마음을 일단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 둘 중 한 명을 택하고 난 후에 친자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게 순서라고 생각했어. 아니, 너는 순서조차 정해놓지 않았어. 그냥 지금 이 순간이 편하고 좋았던 거야. 아무도 몰랐더라면 평생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지. 결국에 내가 돈을 갖다 바치지 못할 때쯤에 나를 버리려고 했겠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버리고 사랑하는 놈이랑 노후를 보내려고 했던 거겠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의 비열한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통틀어 부정당했어. 한순간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졌다고! 지환이가 지환이인 건 변하지 않잖아. 내가 나인 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만 좀 변하게 된 거야. 미국 살더니 마인드가 헐리우드 된 거야? 혹시 뭐 정신줄을 놨어? 애 하나에 아빠가 둘인 게 말이 돼? 너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 결혼 날짜 잡고 딴 놈이랑 하룻밤 보낸 걸로 모자라서 딴 놈의 애를 나더러 대신 키워달라고? 걔가 걔인 건 변하지 않았으니 아빠 역할을 그대로 충실히 해달라는 거야? 진심이야? 그럼 내 인생은? 남의 핏줄을 위해 희생한 나는 누가 책임져 주는데? 네가 날 책임지기라도 할 거야? 됐고, 여태껏 내가 보내준 돈 전부 돌렸네. 그리고 내가 피해받은 것들 전부 보상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볼 것도 없어. 그냥 이혼과 동시에 소송 진행할 거야. 그리고 너 사기죄로 내가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여보, 우리 추억도 많고 행복했던 적도 많았잖아.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우리 천천히 해결하자.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이였잖아. 나 이대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남들이 안 좋은 말하고 의심해도 난 당신 믿었어. 내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편을 들었어.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나도 양심적으로 살았고 단 한 번도 부끄러운 행동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내 노력을 무시하고 이따위로 살아? 이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마음이 없다면 떠나면 그만이야. 잘못 떠는 사람 붙잡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숨막히게 하는 거, 이건 학대고 범죄야. 당신은 사람 하나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내 인생 전체를 몰락시킨 거나 다름없다고. 이것만 기억해. 난 당신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끊임없이 소송을 걸 거야. 그리고 내가 희생했던 날들을 반드시 보상받을 거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내 인생이 기구한 걸 어떡하냐고. 둘 다 아쉬운 점이 있는 걸 어떡해. 나도 엄마인데, 여잔데, 이 정도 저울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잠시였어. 정리하려고 했다고. 그러게 왜 미국에 온 건데? 괜히 못 볼 꼴 보고 상처만 받았잖아. 진작에 오지 말라고 할 때 가만히 있었어야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든 말만 하는 아내를 보면서 느꼈네요.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했던 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설명하며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듣자마자 아들에 대한 애정이 싹 사라졌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저 몰래 야금야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깔끔하게 그놈과 새 출발을 할 계획이었겠죠. 결국엔 저는 아내에게 선택조차 받지 못한 이용만 당한 남자였던 겁니다. 이러니 제가 속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오는 즉시 소송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사이 8kg가 빠졌네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거울을 보니 사람의 꼴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전부 저를 걱정하며 똥 밟았다 생각하며 놓아줘라 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저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몰입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받았더니 저에게 뚱땅지 같은 말을 건네더라고요. 수진이 그년 지금 거기 있습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묻죠? 그쪽이랑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이 아닙니까? 말을 좀 알아듣게 하세요.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웬 놈이랑 붙어 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서요. 그래서 그쪽인 줄 알았죠?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거 아세요? 수진이 원래 그런 여자예요. 바람기에 도벽에 자기 연민까지 진짜 다루기 힘든 여자죠.
만나는 내내 10번도 넘게 헤어졌을 겁니다.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놈의 예정이 뭔지. 그날 하룻밤 때문에 저도 인생 망한 꼴이죠. 어느 날 대뜸 찾아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 애가 네 애다, 책임져라 하는 바람에 저도 동거하던 여자랑 끝내고 수진이랑 다시 살림 합친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아들이 뚝 떨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맹세코 수진이한테는 남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를 철저하게 속였거든요. 그년이 진짜 말을 할 때 청산유수잖아요. 사람 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었겠지 생각하며 믿었던 제 잘못이었어요. 친자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수진이 버리려고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죠? 억울해서요. 그쪽한텐 내가 상간남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피해받은 입장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는 중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소송이나 뭐 고소 같은 거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도 어디 괜찮은 호구 없나 물색하고 있는 중일걸요? 동시에 2명 만나는 게 습관이 된 여자니까 지금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이래서 외로움 잘 타는 여자는 만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쪽은 친부잖아요. 자식에 대한 의무는 해야죠. 나랑 그쪽 입장은 다릅니다. 애는 잘못 없으니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쪽 원망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 대한 원망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을 원망하며 쓰기엔 제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론 우리 둘 통화하는 일 없도록 하죠. 최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일을 대처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해봤자 저만 손해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일부터 해결하자.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오히려 잔잔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를 떠나게 됐고 그 남자도 그 여자를 떠나게 됐어요. 셋이 각자 갈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흔적을 지우고 모든 기억을 도려내고 가슴 아픈 과정을 거치며 헤어짐을 마무리 짓고 있었을 그때 불청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걸 깜빡한 게 잘못이었어요. 전부인이 아들을 내세우며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나가라고 하자 전부인은 재빨리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받아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벌 받나 봐. 지금 오갈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어. 난 괜찮아. 하지만 우리 아들은 어리잖아. 애가 불쌍하잖아. 엄마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 너무 안쓰럽지 않아? 네가 마음이 급하긴 한가 보다. 여기까지 와서 매달리는 걸 보면. 그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법적으로 신고당할 일인 건 알고 있겠지? 비밀번호를 안 바꿨더라?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야. 귀찮아서 안 바꾼 거고 그걸로 의미 부여하지 마. 비록 마음이 잠시 다른 데 가 있었던 거 인정할게. 하지만 내가 종착지라고 생각한 곳은 언제나 여기였어. 그냥 잠시 스치는 바람에 흔들렸던 거고 멍청한 아내가 실수 한번 저질렀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당신은 똑똑하고 현명해서 실수 같은 거 저지르지 않겠지만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야.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사람이고 외로움도 잘 타는 사람이야. 부족한 나를 데리고 살아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이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거고 말 잘 들으면서 살 거야. 결혼 전에 그런 실수 저지른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결혼 전이었고 출산할 때까지 당신만 바라보며 살았어. 비록 DNA는 친자가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유전자 그게 뭐가 중요해.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게 가족인 거지.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서로한테 실망하고 다시는 안 보기로 했어. 그놈은 아빠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한 놈이야. 그런 놈한테 우리 아들을 맡기느니 그냥 한국에서 혼자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여기로 온 거야. 그럼 혼자 키워.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난 겨우 유전자 검사 결과 때문에 당신을 버린 게 아니야. 애초에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잖아. 당신은 날 사랑했다기보다는 이용하고 싶었던 거야. 사랑했다면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겠지. 어쨌든 사정이 딱하긴 한데 난 이제 더 이상 당신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억팔이 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놈 쪽으로 붙어먹을 생각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받아달라고? 난 당신같이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봐. 경고하는데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 양육비는 친부한테 꼬박꼬박 달라 그러고 자식 키우는데 집중해. 허튼 짓 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좀 살란 말이야. 그나마 예정 생각해서 하는 소리니까 새겨들어.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맘 같아서는 머리채 잡고 쫓아내고 싶은데 네 아들이 있어서 참는 거야. 그리고 너 아들이 이미 그놈 자식인 거 알고 있었지? 아니야, 정말 몰랐어. 딱 보니 사이즈 나오는데 뭘. 애를 낳았는데 하룻밤 상대한 전남친과 빼닮아서 고민이 많았겠지. 그놈과 합치자니 돈이 아쉽고 나한테 붙자니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아빠인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결국 이중생활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가겠다고 선언했던 거겠지. 내 말이 틀려? 고작 생각해낸 결론이 두 집 살림이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 앞으로는 머리 쓰지 말고 단순하게 좀 살아. 냉정해진 제 모습을 보더니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손수 현관문을 열어주며 나가라고 경고했어요. 그게 그 여자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네요. 그 후로 돈 문제로 얽혀 수많은 사건과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해나갔고 얼추 마무리가 됐을 때쯤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부인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두 남자에게 사랑받으며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졌으니 힘들만도 하겠지만 그 또한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렴 이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보다 더 크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이가 바득바득 갈릴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나마 시간이 해결해줘서 지금은 그때처럼 감정이 소용돌이치진 않아요. 저는 얼마 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조심스레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이혼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 사람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큰 일을 겪으면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때 이후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껴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힘든 일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도 알게 됐죠. 이제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폭풍이 지나고 나니 다시 인생이 잔잔해졌네요. 부디 이 잔잔함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며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